자, 보세요. 지금 얘가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지방세법을 보면 여기 제외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법인이 있어요. 첫 번째, 코스피.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상장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제외한. 이게.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외예요. 그러면 코넥스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코넥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을 코스피하고 코스닥 위주긴 하지만 코딱지만한 시장도 있잖아요. 코넥스라고. 그러니까 걔는 제외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방세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가면 코스닥 법인에 대해서 세금 때리지 말아라 이런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제외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여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뭘 유도하는 규정이 되냐면요. 니네들이 상장해라. 그래서 지분 분산시켜라. 그래서 이제 상장을 유도하는 측면의 규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분이 몰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상장에 대해서 이쪽에. 그러면 또 때릴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다주택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권마다 시기마다 뭐 이게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전이나 뭐 보면 60%씩 막 때렸단 말이에요. 중과 유예나 뭐 이런 거 없다고 치면 그러면 양도소득세율이 60%야. 그럼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 가져오면 몇 프로입니까? 개인지방소득세는 10% 엎어지는 거니까 그럼 66% 되는 거죠? 그럼 본인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한 6억 7억, 복비까지 낸다 그러면 7억까지 나간다 그러면 난 10억 번 줄 알았는데 남 뭐 3억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법인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해서 그래 놓고 거기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챙겨가다가 나중에 정리하자. 대출 받아갖고 그걸로 또 부동산 뭐 하든지 생활비 뭐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또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 가지고 법인이 장난하면 박살 낼 거야 갖고 최근에 12% 들어온 거죠. 법인이 집 사면 기숙사 이런 거 말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거래 비용으로 취득세만 12%면 그거 사겠습니까? 아니 12%를 냈어요. 그리고 종부세 이런 거 6%씩 두드려 맞아요. 그럼 12% 냈죠? 종부세 6%씩 20년을 내볼게요. 120%죠? 그리고 양도해가지고 그러면 볼세 낸 거 우리 필요금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으로 또 몇십 프로 두드려 맞죠? 그 뭐야? 나는 10억을 벌었는데 낸 세금만 13억, 14억 되죠?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최고세율이고 뭐 이런 거 가정한 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견제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이게 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처분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권이죠.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과점주지시효에 놓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자, 승계 취득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원시 취득은 기존의 소유자가 있는 취득이에요. 기존의 소유자는 없는 소유자의 탄생 취득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원시 취득일까요? 첫 번째, 법인 설립 시죠. 법인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증자 시죠. 생각해보세요. 증자라고 하는 건 A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얘가 최초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시 취득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설립 시죠. 그리고 증자 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 규정을 둔 이유가 얘가 경영권을 장악을 해서 이쪽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권의 처분권이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게 되니까 그것도 취득세 간주 취득의 과세 대상의 취득으로 봐서 때리겠다라는 취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지분의 한 40% 갖고 있어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자꾸 얘네들 잘 돼. 자꾸 부동산 올라. 그래서 20%를 샀어요. 그럼 이제 전 몇 프로가 되죠? 60%가 돼서 이 부동산을 내 거화 해갖고 내가 먹어봐야 되겠네. 경영권 장악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법인 설립할 때 제가 100% 갖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가 잘 될 수 있나요? 물론 뭐 잘 될 수 있죠. 근데 망가질 수 있나요? 망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하고 얘가 부동산 등을 주식을 사가지고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시차가 보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을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고 그 가격이 오른 거 보고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설립 시에 얘가 부동산 등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는데 얘한테 또 관주 취득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이거 진짜 이중과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측면도 있고 위험을 감수한 거죠. 제가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만들어 갖고 대표하면서 하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도 피하고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안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증자 시에 내가 40%였는데 20% 추가로 사가지고 이제 60%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40%였다가 60%가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죠. 그러면 전부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걸. 그러니까 내가 40%를 옛날에 샀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20% 추가로 샀잖아. 그럼 나는 몇 프로를 산 거예요, 총? 60%. 그래, 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가액 있죠? 거기에 60%를 곱하, 내 지분율 있죠? 취득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럼 그게 과표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간주취득이니까 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이 되겠어요? 2%. 거기다가 2%를 때린 걸 얘가 이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